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사려 하지 말고 디벨로퍼가 되어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인 소형건축 사업으로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로 세상이 시끄럽죠. 모든 뉴스가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로 뒤덮여 버렸고, 주위 분위기가 뒤숭숭하며 모두가 위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난리고 정말 경기마저도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파트 값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라고까지 하던데, 저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 변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아파트, 그러니까 원래부터 분양가에서부터 거품이 낀 데다가 합리적이지 못한 프리미엄, 거기다가 최근 이유도 없이 폭등까지 하는 아파트보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값이 오르는 것만을 바라보는 아파트 투자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디벨로퍼가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나 주식 등은 값이 오르는가 하면 내리기도 하고 이윤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디벨로퍼는 안정적인 데다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지금까지 집장사로서, 그러니까 디벨로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예나 건설회사나 시행회사로까지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점에서도 디벨로퍼는 그야말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블루오션이고 최고봉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까지 집을 지어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으로 얘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으로서 결론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집을 짓게 되는 이유,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동안의 경험과 많은 건축주들을 상대해 본 것으로 볼 때, 한번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또 집을 다시 짓게 된다라고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이유로 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서 계속 집을 짓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건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번 집을 지어보면 저절로 많은 건축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로 뭐 건축 공부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한번 집을 지어보면 그런 것이죠.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이것은 실무와 현장 경험이기 때문에 이같이 소중하고 대단한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적인 지식도 지식이지만 건축적인 모든 흐름을 알고, 특히 업체, 그러니까 자재상이라든지 또는 전문 하도자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많은 하도자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또는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인맥을 형성한 것은 한번 건축하는 것으로서는 너무나 아까운 자산일 것입니다. 한번 집을 짓고 나서 마치기로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또 집을 짓게 되더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나면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일은 없죠. 그런데 특히 집을 짓는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축은 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일이라도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살다 보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건축을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이지 많은 이윤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값과 건축비 상승분에 상당한 이윤까지 건물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재테크와 비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뭐 주식이나 뭐 또 경매, 아파트 또는 뭐 재건축 이런 것과 비교해봐도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재테크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들이 유지한 채로 투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집을 짓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집장사가 되는 것이며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디벨로퍼가 되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는 이 디벨로퍼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회사, 세무사,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법과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또 항목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첫 번째로 이런 전문가에게도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각 전문가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에서도 내과, 외과 등으로 전문 분야가 있듯이 건축사, 세무사 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축사, 시공회사가 모든 건물을 다 설계하고 건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의 건물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많은 건축사, 시공회사, 또 세무사도 그렇습니다. 세무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의 정부는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를 때는 이 디벨로퍼,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주택인지 아니면 이런 아파트인지 또는 상가주택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사나 시공회사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 사업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해당 업체를 얼마든지 실적이 있고 전문성 있는 업체와 전문가를 찾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특히 관련한 인터넷 카페가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카페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런 해당하는 업체와 특히 관련된 정보도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건축사 또는 뭐 상가주택, 단독주택 짓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몇 단계만 거쳐가면 해당하는 업체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인맥이나
아는 사람을 또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으려 하는데 절대 그런 아는 사람과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하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거나 친구나 친척, 특히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제가 특별히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자면 그런 아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게 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좋게 끝나지 않는다 한다면 인간관계까지 해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업체를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뭐 문제없이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뭐 이런 사기를 치고 뭐 자재를 빼먹는다느니 뭐 이런 뭐 극히 정말 흔히 떠도는 그런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예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말 아는 사람과는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로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머지까지 하기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쉽지만 이 세 번째 아는 사람과 하지 마라까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런 주요 전문가들의 업무에 대해서, 또 어떤 계속 집을 짓게 되는 이유 등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를 잘 활용하는 점과 그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